수동기어 차량, 도대체 왜 우리는 수동기어를 운전하는 것일까요? 2023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동기어를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2023년에 우리가 수동기어를 운전해야 되는 이유, 과연 뭘까요? 과거에서 온 수동기어 차량과 최첨단 23년형의 수동기어 신차를 비교하면서 수동기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옛날 수동, 깡수동입니다. 깡수동은 여러 가지 운전할 때 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르막길 출발이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오르막길에 있지만 출발하려고 이렇게 차가 뒤로 밀리잖아요. 네, 이 밀리는 사이에 클러치를 정확하게 미팅하지 못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말을 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땀 흘리는 이런 상황들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을 출발할 때에는 핸드브레이크로 이렇게 바짝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일종의 홀드 기능이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클러치를 붙이면서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이러한 기술들까지 써야지만 뒷차한테 피해 안 주고 사고 안 내고 겨우 이 오르막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수동차들은 이런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수동차들은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인데, 자, 여기서 출발할 때 핸드브레이크 잡고 뭔가 뒤로 안 밀리는 거를 방지할 그러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졌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도 1, 2, 3, 네, 3초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이러한 로직이 생겼거든요. 언덕길 밀림 방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여유 있게 반클러치를 충분히 쓰면서 출발하면 정말 1cm도 뒤로 밀리지 않고 20년 베테랑 운전자처럼 누구든지 출발할 수 있는 기능이죠. 좀 아쉬운 건 언덕 밀림 방지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주고 있다는 표시가 계기판 어딘가에 뜨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초 후에 브레이크를 놓는다 했을 때 그것도 뭔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소리로라도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뒤로 밀릴 걱정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혜택이죠. 더 나아가서 요즘의 수동 차량들 진짜 신기한 기능도 있습니다. 평직은 오르막길이건 출발하다가 클러치를 너무 서툴게 떼가지고 시동이 꺼진다. 자, 그런 경우에 요즘 수동 차량들은 시동 꺼진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만 밟으면 자동으로 다시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N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 과연 뭘까요? 자, 이 N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주행 또 트랙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량입니다. 트랙에서 스핀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후진으로 밀리거나 이런 상태에서 엔진이 꺼져가지고 정차한 경우에, 자, 그때는 바로 클러치 페달만 밟아서 엔진이 켜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스핀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체크를 하고 본인의 의지로 시동 버튼을 눌러서 켜야지만 안전하게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스포츠 목적성이 강한 차량에서는 해당 기능을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동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수동차를 운전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도대체 기어는 언제 바꾸는 거예요? 언제 바꾸는지 그 타이밍은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몇 RPM 되면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RPM의 높낮이가 가속 성능과 연비 성능, 이 둘 사이에서의 서로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거든요. 연비를 포기하고서라도 좀 더 빠르게 가속하고 싶으면 RPM을 좀 더 높게 쓰는 거고요. 내가 특별히 가속이 급하지 않고 기름을 아끼고 싶으면, 또 조용히 달리고 싶으면 기어를 한 템포 빨리 올려주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수동 차량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오로지 이 엔진음,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 소리가 좀 힘들게 들리면 기어를 하나 내려주고, 엔진에 뭔가 여유 있게 돌아간다, 회전수에 여유가 있다 이럴 때에는 기어를 올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차량의 수동 차량들은 이 타이밍도 다 알려줍니다. 지금 나오는 수동 차량들은 여러분들이 최적으로 기어를 몇 단 넣을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2단으로 한 2500rpm으로 순항을 하니까 3단으로 기어를 올리세요 라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계기판에 뜹니다. 자, 이때는 그냥 넣으라는 기어 단수로 넣어주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어를 심하게 높게 넣으면 내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더 낮춰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6단 기어를 몰린 상태에서
1000rpm 밑으로 내려가면 기어 단수 표시가 아예 꺼져 버리거든요. 자, 이럴 때에는 뭔가 기어를 낮춰야 된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기어를 안 올리고 계속 버티면 2단에서 3단이 아니라 아마 뭐 4단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스킵 시프트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쭉 1단으로 쭉 올려 볼게요. 자, 1단에서 2단으로 올리세요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밟으면, 자, 3단으로 바로 올리세요. 더 오가면 4단으로는 가라. 봤어요? 4단까지 나오는 거? 자, 그럼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4단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가끔 이 수동운전 초보분들 중에서 기어를 꼭 1단에서는 2단으로만, 2단에서는 3단으로만, 그 바로 옆단으로만 올려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단 이상씩 변속을 건너뛰는 것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에서 4단으로 올라갈 때에는 싱크로가 붙는 데에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수 차이가 크게 떨어지는 기어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 레버를 격하게만 넣지 않으신다면 일반적인 페이스로 2, 중립, 4 이렇게 넣는 페이스라면 충분히 이 회전수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싱크로나이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 3, 5, 6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낮은 단수에서는 기어를 한 단씩 건너뛰는 이러한 경우들도 실제 실용 운전에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기어를 올리는 타이밍은 가속력과 연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수동차는 감속할 때 오토매틱이 자동으로 해주는 시프트 다운 역할을 운전자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 다음 기어가 더 낮은 RPM을 쓰기 때문에 엑셀만 떼주면 그 다음 회전수에 자동으로 RPM이 맞아지는 효과가 나오지만, 속도를 감속하면서 기어를 내릴 때에는 반대로 RPM을 높여줘야지만 그 아랫단의 회전수와 맞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차량들은 기어를 지금 4단에서 3단을 낼 때, 네, 이렇게 엑셀 한번 방 밟아줘서 맞춰야지만 변속 충격이 없이 내려올 수가 있죠. 엑셀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어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네, 이렇게 약간 울컥하면서 모든 탑승객들의 고개가 한번 앞으로 쿡 숙여지는 이러한 진동, 충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바로 그 레브 매칭이라는 기술이고요. 이 레브 매칭을 브레이킹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과정을 힐앤토 혹은 토앤토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립을 기어가 지나갈 때 엑셀로 그 다음 단에 RPM을 맞춰주는 이런 레브 매칭 과정. 3단으로 내릴 때 망 하고 넣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죠. 다시 2단, 4단에서 3단으로 내릴 때 망 하고 넣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죠. 다시 2단. 사실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차마다 엑셀을 올려야 되는 그 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량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호흡을 맞추기 전까지는 이게 매끄럽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안 타던 차, 이런 차로 매칭을 할 때에는 저도 사실 지금 정확하게 딱 맞진 않아요. 제 마음에 들 정도까지 아주 매끄럽게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차량 좀 시간을 보내야지만 익숙하게 쓸 수가 있죠. 힐앤토는 브레이킹을 하면서 뒤꿈치로 엑셀을 툭 쳐주면서 그 사이에 기어가 한 단 내려가는 이러한 동작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린 이 레브 매칭이라든지 힐앤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니아들의 영역, 진짜 찐 드라이빙 골수 팬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연마하는 경우는 잘 많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뭔가 힐앤토를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의 담력을 정확하게 변동 없이 눌러줘야 되는데, 뒤꿈치를 들면서 엑셀로 이동할 때 브레이크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눌러주는 그 진폭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전륜이 락되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거나 그립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미지의 영역이면서 또 이걸 마스터하면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연습하는 거 요즘 시대의 수동차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자, 요 버튼 하나 보이시죠? 빨간색 레브라고 써져 있는 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몇 단에서 몇 단으로 가든 RPM을 다 맞춰줍니다. 자, 5단을 넣고 있다가 2단으로 넣어도 맞춰줘요. 저는 엑셀을 전혀 보상하지 않았거든요. 4단에서 2단을 넣어도 RPM을 순간적으로 맞춰줍니다. 언제나 모든 기어의 단수에서 지금 필요한 RPM들을 이미 ECU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단하게 레브 매칭이 끝납니다. 물론 이 차량에서도 내가 좀 더 운전에 개입하는 이 느낌을 직접 느끼고 싶다, 정말 온몸으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타고 싶다 한다면 언제든지 이 레브 기능을 끄고 힐앤토 혹은 토앤토 편한 방식으로 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레브 매칭의 그 편안함과 그 정확한 시프팅을 경험하고 나면 사실상 직접 힐앤토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가식적인 행위인가? 네, 이러한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옛날 레이스카들은 드라이버들이 전부 다 힐앤토를 하면서 썼던 그런 방식이었지만, 지금의 레이스카들은 이제 힐앤토를 쓰는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힐앤토를 아예 할 줄 모르는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모든 레브 매칭이 시퀀셜 기어에서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억의 테크닉, 90년대, 2000년대의 운전 기술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기술이 토앤토, 힐앤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레브 매칭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라도 선택지가 더 있으면 나쁠 게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최신형 수동들은 필요할 때, 내가 감성적으로 정말 수동차의 느낌을 얻을 때는 그렇게 탈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정교하게 운전하고 랩 타임을 그나마 좀 낭비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포츠 주행, 트랙 주행을 했을 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벨로스터 N 원메이크 경기에 나가고 있는 선수들은 전부 100% 전부 다 레브 매칭을 켜놓고 시합을 뜁니다. 이 차량을 가장 빠르게 가속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1차로 에어컨을 먼저 꺼야 됩니다. 네, 이 당시에 이 저출력의 경량 스포츠카들은 요 컴프레서가 먹는 출력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이 차의 당시 제로백 측정 방식, 사이드를 잡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자, 3단 자, 요렇게 한바탕 진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쵸? 네, 진짜 정신없이 뭔가 드라이버도 바쁘고 차도 바쁘고 뭔가 이 덜컹거리는 피칭의 변화량도 많은 이거를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 그리고 2단, 3단 변속을 할 때 너무 빨리 변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변속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기어는 구조적으로 내부에 이 싱크로가 물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밀어 넣으면 기계적인 데미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시프트 미스가 나거나 해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템포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2단, 3단이 올라가야지만 최적의 기록이 나와요. 분명히 옛날 수동들은 자동보다 빠르지만 자동보다 빠르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타야 된다는 이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였죠. 요즘 수동차는 어떨까요? 자, 지금 나오는 수동 차량은 론치 컨트롤 할 때 클러치 같은 것도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론치를 활성화 시키고 상태에서 올리고, 이거였나? 자, 클러치를 부드럽게 체결하십시오. 출발. 요렇게 이 론치 컨트롤로 출발하는 RPM만 노면의 그립력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춰주면 누구든지 제원상 나오고 있는 그 최고 수준의 제로백 수치를 쉽게 찍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직도 엔진 브레이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상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동차에서만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변속기든 엔진 브레이크를 다 이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수동으로
기어를 바꾸는 동작에서 비롯되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엔진 브레이크란 결국 엔진 실린더 내부에 있는 저항을 변속기의 힘으로 증폭시켜서 구동륜의 제동력 형태로 전달하는 그러한 제동법을 말합니다. 5단, 6단으로 가면 갈수록 바퀴로 전달되는 엔진 내부의 마찰은 적어지고요. 2단, 1단 쪽으로 기어비가 높아질수록 그 내부의 마찰력도 더욱 증폭돼서 강한 제동력으로 구동륜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낮은 기어 단수로 걸어놓고 엑셀을 뗐을 때에 오는 그때의 엔진 내부 마찰력을 브레이크 패드 대신 제동력으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4단에 걸어놓고 엑셀을 뗐을 때랑 3단으로 걸어놓고 엑셀을 뗐을 때 3단 쪽이 감속력이 훨씬 더 강하게 속도가 내려오고요. 다시 여기서 2단으로 놓게 되면 뭔가 브레이크를 한 3분의 1 정도 밟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속도가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걸 이용하면 긴 내리막 구간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밟지 않고도 일정하게 속도를 감속시키거나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기름도 단 한 방울 쓰지 않고 다운힐을 계속 클리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동 차량들은 주차할 때 P기어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차 브레이크, 즉 핸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또 이 깡 수동차들, 그러니까 즉 연식이 오래된 옛날 차들은 핸드 브레이크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자, 이 차만 해도 자, 이렇게 핸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 가파른 오르막에서 이렇게 차가 뒤로 밀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수동기어 차량들은 사실상 기어 1단, 그러니까 가장 기어비가 짧은 그 기어 단수가 내리막과 오르막 상관없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P기어의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1단에 넣어놓고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떼서 바퀴와 엔진을 이어주게 되면 그 엔진 내부의 피스톤 마찰력이 가장 증폭된, 말 그대로 엔진 브레이크죠. 이것도 그게 구동륜에 걸리게 되면서 바퀴를 돌아가지 않게끔 해주는 이러한 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에 넣어놓고 핸드브레이크가 채우면 완벽하게 이렇게 낡은 차들도 오르막에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주의하실 점은 다시 시동을 거실 때 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 까먹으면 네. 자, 그리고 이 과거에는 수동기어라는 존재가 사실상 자동기어보다 선택해야 되는 명분, 타당성, 당위성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출시됐었던 90년대의 스포츠카 상황들만 보더라도 오토매틱 버전보다 수동기어를 달고 있는 쪽이 가속도 면에서도 훨씬 유리했고요, 연비 면에서도 훨씬 유리했고요, 변속 속도에서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전에 나왔던 깡수동들은 사실상 뭐 연비에 아주 중요도를 높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출력과 가속도의 그 균등한 기어비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보통은 거의 최고단 같은 경우에는 항속기어용으로 어느 정도 연비와의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어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이거든요 80km에서 1800rpm 정도? 2000rpm을 한참 밑돕니다. 그러니까 사실 80km로 크루징 하게 되면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내고, 그리고 또 아주 조용하게 엔진이 돌아가면서 편안한 그냥 일반적인 세단처럼 탈 수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정말 호쾌한 가속감, 5초대의 제로백을 끊을 수 있는 실력,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연비와 크루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을 두루두루 갖춘 차량이 요즘에 나오는 수동기어 차량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DCT 버전으로 나오는 7단, 8단 이러한 구성의 기어비는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나은 연비와 이 더 낮은 RPM을 보장해 주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3페달이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차량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말 100% 완벽한 컨트롤 능력을 주는 이러한 옵션즈는 수동기어 차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동기어 차를 지금도 이런 고성능 버전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 원래 고성능으로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제는 자동화 트랜스미션에 단일화된 파워트레인을 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3년에 정말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재미를 위해서 수동기어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